옛날부터 온유월 하룻빛이 어디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경술 다음이 신해가 됩니다. 경술날은 백호의 개강살에 기운이 왕성한 완금장철이었던 것에 비해서 신해는 음금의 금은 보화의 부드러운 유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금이에요. 경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그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공계통의 두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기술계통에. 그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기술 분야의 이공계통의 과학기술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달로는 유월에 해당이 됩니다. 암장에 유가 있듯이 유금에 해당이 됩니다. 유는 8월에 열매실소. 경우가 밝아요. 무슨 일이나 적당주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고 치밀하고 모범적이고 실속 위주고 경우가 밝고 경우가 밝다 보니까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인간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나 이웃 간이나 친척 간에 좀 따뜻한 분위기, 온화한 얘기, 좀 너그러운 얘기, 좀 이런 밝은 표정, 유머러스한 이런 게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런 걸 좀 수양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많이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장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또 예절도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특히 부부 생활할 때 이 신금이나 유금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 여자라 신랑 신부 부부 생활은 동정심을 갖고 부부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요새는 여성도 전업주부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사회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교육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 내가 남에게 짜증을 한번 내는 순간 내 몸에는 엔돌핀이 아닌 나쁜 기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그런 표정에서 좀 밝고 여유롭고 인자한 그런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신금은 금이라고 하는 건 백호대살을 쓴다. 백호대살. 백호대살은 뭡니까? 피를 흘리고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소한 일 가지고 이웃과 다투면은 그만큼 구설수가 생기고 또 그걸 파동으로 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건 물을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윤합격이라 그래요. 물이 잘 흐르고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명석합니다. 신경은 예민하죠. 두뇌 회전은 잘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은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는 암작이 뭐가 있습니까? 임갑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네. 임이라고 하는 건 상관이 됩니다. 상관. 상관이라는 건 뭐냐? 관을 상처 입힌다는 겁니다. 관이라는 건 뭐냐?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갖다가 상처를 입힌다는 거는 예절을 안 지키고 규칙을 무시하고 예절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심신불안증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과오를 법을 안 지켰으니 내가 벌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심신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절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그런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상관은 뭡니까? 관을 상처 입히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입힌다는 게 상관이에요. 부부 생활할 때 뭐냐, 남자애를 상처를 입히니까 부부 생활할 때 아내로서의 내조를 하기보다는 남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건 배우자 자리 아닙니까? 아내의 자리에 여자의 경우에 그 여자가 상관을 깔고 있으니 남편은 얼마나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단점과 결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자기 자신이 남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 사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성격이 예민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속 위주로 가니까 부부 생활할 때 아내를 많이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드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여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부부 생활할 때 문제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는, 포용하는 마음의 장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상관이라는 건 두뇌가 좋고 표현력이 좋다가 보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응용력이 많아서 이재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재.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금극목,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제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제돈, 금극목. 거기서 자자, 식신, 생제로 돌아가 식상생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고 또 전문 분야에서도 자기 자신이 실력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신의 일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신이라고 하는 건 병하고 합입니다. 병신합. 요건 뭔가 정관합이에요. 사주에 만일 병화가 있다고 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금수가 많은 데다 조후가 잘 되고 화금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도 정화도 괜찮습니다. 정화. 응? 정화도 뭡니까? 나를 단련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더 이렇게 수양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화. 이럴 경우에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토가 있다고 하십니다. 무토는 인수가 됩니다. 토생금이에요. 토생금이 되게 되면 학자 교육가로 크게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 교육가로 나가게 되면 재물은 약한 겁니다. 재물은 뭡니까? 토국수,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인수는 재를 극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년이 들어오면 재물이 손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지를 볼 때. 성격이 뭐냐?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겸손해야 돼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자만심과 자존심, 고집, 이것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금이 있다. 여기에 금의 나라에 음의 금에 태어났는데 양금이 들어왔다는 내가 위축감을 느껴요. 그럼 성격이 반항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나쁜 성격은 반항적 성격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그 여행 중에 남자 한 사람이 그 무척 여자 교제를 좀 이렇게 좀 밝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엔조이도 하고 그러고는 또 다른 여자를 또 넘보고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귄 여자가 반항심에 느끼니까 반항심으로 출국 입국할 때 양주를 하나 더 해서 가져온 걸 갖다가 세관에다 신고를 하더라고. 그게 반항심이에요. 반항심이라는 건 서로 인간관계도 나쁘고 자기 자신이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내 몸에는 안 좋은 기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 자비심.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든다면 목이 있다. 그럼 목은 뭡니까? 금극목이 돼요. 그럼 목이 수에다 수생목을 받습니다. 그럼 식신생재로 재물이 돌아가고 천간에 재물이 있으니까 소문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위는 천간이에요. 천간이라는 건 넓고 하늘이고 투명하고 밝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천간에 있고 지지에 있으면 이건 큰 부자고 이건 작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지는 소문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팔자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다릅니다. 큰 부자는 투자할 줄 알고 경제 관리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 신의 일주의 특징이에요. 지지에는 뭡니까? 인묘가 공망입니다. 인묘. 경술 신의 임자 개축 다음에 인묘가 공망 아닙니까? 요 신의 날에 들어가는 재성이 공망입니다. 재성이 공망이에요. 재성의 공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물 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텅 비었으니까. 포태법상으로는 신이니까 음입니다. 음이라는 건 뭡니까? 묘에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포태, 양생, 욕궁에 해당이 됩니다. 욕궁. 그 욕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화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신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절과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성 교제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수의 특징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극합니다. 그래서 간하고 심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 항상 폐, 내장, 신경계통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각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안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안 좋을 때마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면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를 괴롭히고 내 건강상 정신건강상 행복감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안정 속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남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감정적 기분이 상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불행한 거고 내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묘가 공망이고, 그 다음에 해는 뭡니까? 묘미가 삼합입니다. 해묘미. 그래서 항상 요 해묘미가 들어올 때는 나무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삼합이 들어올 때 해묘미가 들어오면 금금목 금생승 모두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충에는 해가 상충이 됩니다. 해. 사해충이 됩니다. 그 옆에 만일 또 해가 수가 있었을 경우에 수가 많다. 그럴 때는 해가 들어와서 사해충을 해주면은 바로 흉신을 충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발복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는 해라고 하는 건 금수가 많기 때문에 충을 만나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수는 뭡니까? 은습하기 때문에 검정색이나 하얀색보다는 분홍색과 밝은색을 좋습니다. 우리가 밝은색, 분홍색을 보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얀색을 보면은 내가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나 어떤 거래상을 할 때 분홍색, 빨간 넥타이나 밝은색을 입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얀 옷을 즐겨 입으면은 나한테는 좋을지 모르고 상대방은 서늘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주에 요 신의 일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기 수양도 하시고 인생 수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학 사주 팔자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획일적. 모든 걸 다양성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마스크 대란이 많이 납니다만은 이 마스크를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정보가 늦어가지고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람 계층 가운데 소외되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행복을 추구해주는 그런 복지정책, 그런 마인드,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태법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욕궁이라고 했습니다. 욕궁. 요 신이라고 하는 건 금이니까 금은 어디서부터 돌아가느냐? 묘에서부터 돌아갑니다. 묘에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순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포태, 양생, 욕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로 인한 남녀관계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항상 감안하시고 신경 써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의 항목이에요. 경술날 어제는 그렇게 강하고 백호대선의 안하무인이고 독불장군이고 그런 강한 기운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음이 돼서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양을 보시고 오행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 해당입니다. 정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좀 밝은 그런 표정과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착실하고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분회전도 잘 되고 생활력도 강하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 인화에 중점을 두고 자기의 태도,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고정관념, 시대의 변화에 앞서서 변화는 자기의 변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도산한 코닥이라든지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이것은 위기에서 다시 잘 변해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스스로 자꾸 변해서 발전시키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인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에 있어서도 뭡니까? 인류의 인격자, 예절, 항상 상대를 도와주고 베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상대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좋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가 변하면 나쁜 습관 하나라도 바뀌면 거기에서 운이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